안녕하십니까. 여러 관점에서 고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몬 베유의 아주 깊이 있는 에세이죠. 일리아스와 힘의 시. 이걸 통해서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 여기에 나타난 힘의 그 냉혹한 본질. 이걸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베유는 이 에세이에서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그냥 사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드는지 이걸 아주 통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죠. 일리아스에서 그려지는 그 정말 무자비한 힘의 지배,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 힘의 논리가 과연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그 어둠 속에서도 정말 드물게 빛나는 그런 인간적인 교감들, 또 연민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힘의 논리에 맞서는 어떤 진정한 저항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 정신의 증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배우의 통찰을 좀 따라서요. 일리아스에서 힘이 인간 영혼 자체를 침식하고 사물로 만드는 뭐랄까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법칙처럼 작용한다. 이 점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성의 순간들은 분명 있지만 그건 그 법칙의 예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극성을 더 부각시키는 배경에 가깝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물론 힘의 파괴적인 현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호메로스가 그 폭력 속에서도 보여지는 인간적인 연결과 연민, 그러니까 배유가 은총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그런 순간들이 갖는 중요성,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고 그 힘의 제국에 어떤 균열을 내는 인간 정신의 불멸성을 증언하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힘이 인간을 어떻게 사물로 만드는지 그 본질부터 좀 짚어보죠. 배우가 말하는 힘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인간을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영원히 마비된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종류의 압도적인 영향력.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물화의 본질입니다. 일리아스에서 보면 힘은 사람을 말 그대로 사물, 즉 생명이 없는 물질처럼 취급하죠. 죽여서 시체로 만들거나 헥토르 시신처럼요. 또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아킬레우스 발치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리카온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아킬레우스에게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말을 듣긴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고통에는 뭐랄까 거의 무감각해요. 그의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의 사물처럼 다루는 거죠. 리카온의 비극은 정말 힘의 잔혹함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근데요, 프리아모스가 아들의 시신을 되찾으려고 아킬레우스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을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배우는 프리아모스가 그 극도의 불행 속에서 떨림조차 잃어버렸다, 거의 사물화된 상태다 이렇게 지적하지만 동시에 그를 본 아킬레우스나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전율,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프리아모스의 그 인간적인 비극성이 힘이 만들어낸 그 장벽을 순간적으로나마 뚫고 전달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전율이 있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아킬레우스 행동을 한번 보시죠. 그는 프리아모스의 슬픔에 공감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노인을 그냥 부동의 물체처럼 밀어내버립니다. 이건 프리아모스의 인간적인 호소가 잠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힘의 관계, 즉 아킬레우스가 지배하고 프리아모스는 종속되는 이 현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결국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말에 몸을 떨며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화라는 게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힘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의 손에 입맞추는 그 행위, 살아있는 몸이라면 본능적으로 보여야 할 그 소스라침마저 공포 때문에 억눌린 그 모습이야말로 저는 극단적인 사무라의 비극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를 밀어낸 바로 직후에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프리아모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우는 장면 말입니다. 이건 사모라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인간적인 공감이 가능하단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아모스의 굴복이 힘의 현실이라면 그 굴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의 반응은 오히려 사무라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이 공감의 순간이 없었다면 일리아스는 그저 잔혹한 기록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죠. 제 공감의 순간이 그러면 감동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의 제국 안에서 얼마나 예외적이고 또 일시적인가 이걸 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힘의 압력 속에서 그려지는 사랑이나 우정 같은 인간적인 유대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헥토르하고 안드로마케의 이별 장면 정말 절절하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닥쳐올 도시의 파멸 그리고 안드로마케가 노예가 될 거라는 그 끔찍한 운명 앞에서 이야기됩니다. 이게 과연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힘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 가치의 연약함 이걸 강조하는 장치일까요?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극한 상황 속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순수성이나 강인함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과 슬픔을 나누는 그 모습, 특히 안드로마케의 그 절규를 생각해보면요. 이건 그 자체로 힘의 파괴적인 논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증 아닐까요? 힘이 모든 걸 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의 기억이나 감정마저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우정은 또 어떻습니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 아킬레우스를 다시 전장으로 이끌고 시의 후반부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되잖아요. 이건 단순한 전우회를 넘어서는 인간 영혼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적 가치의 숭고함을 웅변한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킬레우스의 슬픔 강력한 동기죠. 그런데 브리세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녀는 아킬레우스에게 남편과 형제들을 다 잃고 전리품으로 끌려온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녀가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배우는 그게 실은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는 것이고 또 노예에게 허용된 거의 유일한 감정 표현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파트로클로스가 그녀에게 좀 친절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애도를 순수한 일관적인 슬픔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모든 것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약간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절망을 표출하는 그냥 힘의 제국 안에서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해석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브루세이스의 눈물에는 분명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단순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나 생존 본능 이것만을 읽어내는 건 조금 과학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설령 그게 유일하게 허용된 감정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 파트로클로스라는 한 인간에 대한 진실한 슬픔,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에 대한 어떤 연대의 가능성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힘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감정까지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논의의 거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무스의 만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이 만남이 슬픔이라는 어떤 공통분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지극히 예외적인 화해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감동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힘의 불균형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프리아무스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프리아무스는 여전히 복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연민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힘의 근본적인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만남은 힘의 논리가 잠시 유예된 아름다운 순간일 뿐이지 힘의 지배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면의 의미를 그렇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한 휴전이나 예외가 아니에요. 시몬 베유 자신도 이 순간을 은총이라고 했고 심지어 사랑의 가장 순수한 승리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핵심은 그들이 서로를 감탄하며 바라본다는 그 묘사에 있다고 봅니다.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용모와 위엄에 감탄하고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무스의 용기와 고귀함에 감탄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아주 깊은 상호 존중의 표현이에요. 아들을 죽인 원수 앞에서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인간으로서 경탄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복수심마저 녹이는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힘의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극적으로 증명하는 시 전체의 정점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숭고함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일리아스 전체를 지배하는 그 힘의 현실을 상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 전체에 흐르는 그 놀라운 공평함,
즉 호메로스가 그리스인이든 트로이아인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측의 고통과 용기를 동등하게 그리는 그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 공평함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힘 아래 모든 인간이 정말 예외 없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승자든 패자든 영웅이든 이름 없는 병사든 모두 힘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이 보편적인 고통의 묘사는 특정 편의 영웅주의를 내세우기보다 힘 자체의 그 파괴적인 보편성,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연민 어린 시선은 힘의 지배를 더 쓰라리게 느끼게 할 뿐이지 그 자체로 저항이 되지는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저는 그 공평함과 연민이야말로 힘의 논리에 대한 시인의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라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와 적,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차별하는 데 기반하잖아요. 그런데 호메로스는 이 구분을 끊임없이 넘어섭니다. 그는 적군인 헥토르의 고뇌와 용기를 아킬레우스의 그것만큼이나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이름 없이 죽어가는 병사들, 예를 들어 결혼한 날 바로 전장에 나와 죽는 이피다마스라든가 찰나의 영광 뒤에 허무하게 죽는 에우포로보스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도 아주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극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모든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힘의 잔혹함과 비정함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시인의 인간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배유가 말했듯이 이것이야말로 시 전체에 정의와 사랑의 빛을 던지는 것이고 힘의 제국에 균열을 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다보자면요. 배유의 통찰을 통해 본 일리아스는 힘이 어떻게 인간을 사물어하고 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영혼까지 지배하는지를 아주 냉혹하게 증명하는 텍스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인간적인 따뜻함, 사랑이나 연민, 존중 같은 순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러한 순간들은 그 거대한 힘의 논리라는 배경 앞에서 너무나 희귀하고 또 찰나적이어서 오히려 그 힘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어둠 속의 작은 불꽃일 뿐이지 어둠 자체를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네, 저는 힘의 그 파괴적인 현실과 그것이 인간 존재에 가하는 깊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리아스의 진정한 가치와 울림은 바로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피어나는 인간성의 순간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대, 부부애, 부자 간의 사랑, 전우애, 심지어 적에 대한 연민과 상호 존중 같은 그런 순간들은 비록 드물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인간 영혼이 힘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며 사랑과 연민, 그리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리아스를 단순한 전쟁 서사시를 넘어서 인간 조건에 대한 영원한 성찰을 담은 고전으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시몬 베유의 일리아스와 힘의 시를 통해서 일리아스를 다시 읽는 경험은 이처럼 힘과 인간 조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힘의 압도적인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 정신 사이의 그 긴장감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위대한 고전과 또 빛나는 에세이를 더 깊이 탐구하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과 인간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런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 여정에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아주 풍부한 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